오래 걸릴 일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최태원 SK 회장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회장 출석을 요청한 데에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 통해서 사실 SK그룹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태원 SK 회장의 불출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회의가 2,300만 SKT 고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2022년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당시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나서 대국민 사과를 이곳 과방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사고로 275억 원 보상을 했습니다. 당시 그 화재 책임이 있는 SK CNC 아직까지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SK CN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한 70억 원밖에 안 돼서기도 하고요. 피해 보상 관련된 공방은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과방위에 나와서 저렇게 직접 사과를 한 사건도 그러했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으로 고객들은 어떻게 SK그룹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고 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할 비용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죠.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예. SK텔레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겠죠?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SK CNC 책임보험 한 70억 원 보험 한도라서 아직까지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은 배상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7분의 1이에요. 국내 가장 큰 통신사가 든 보험이 연 납입금 수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들은 보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걸 넘어설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보안 문제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또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죠. SK CNC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라는 것을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정부 관리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에만 책임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키사 원장님. 예. 2022년도에 KT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유심 정보 탈취 의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피해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KT는 유심 기변을 한 달 넘게 일괄 차단을, 굉장히 센 보호 조치죠. 일괄 차단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기정통부, 키사, 중앙전파관리소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합동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종결을 했고요. 피해는 KT 고객에서만 36건 이상을 발생을 했고 어떤 건은 2억이 넘는 피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서는 관계 입증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거 피해 보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네요. 2023년도 7월에는 LG U+에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결론이 났었냐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68억 원 처분하고 끝났습니다. 개인에 대한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없던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팔리고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이번 건에 대해서요,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키사의
노력, 그다음에 키사의 책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폐쇄망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의든 실수든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의심 정황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민간조사 합동조사단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할 수는 없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성 코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어져 있는지 혹시 발견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할. 그러면은 보도 자료에 나온 악성 코드가 추가로 8가지 종류가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 4가지 종류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은 8가지 더 발견된 것들이 가입자 정보,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가 보관된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을까,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서버에 대한 해킹이 전혀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언론 보도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BPF도 이 악성 코드 자체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VPN 장비를 사용해서 이거는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VPN 장비 사용해서 외부에서 내부망 접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SKT에서는 VPN 장비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VPN 장비는 사용하는데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이걸 쳐올 수 있는 방화벽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 것은 100% 없다.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고요. 들어오는데 방화벽을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VPN 장비는 이반티 장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반티 장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 대답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키사 원장님 대답이 좀 아쉬운데요. 대부분 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키사의 지금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 지금 비슷한 사고가 줄줄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말씀드렸고 LG U+ 말씀드렸고 이번에 SKT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는 고객한테 발생을 해요. 정부는 과연 여기에서 책임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조금 버티면 정부가 나서서 2차 피해 우려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고 나면 또 별일 아닌 듯 지나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는 처벌 수위 높여서라도 기업들이 정보 보호 투자 열심히 하게 하고 중대 과실 업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남는 방법이 사실은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상인 장관님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에 대해서 법무법인 기책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업의 중대 과실 확인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업에서 나와 계시지만 기업에서는 말을 합니다. 징벌적 손배 이야기를 하면 미국처럼 한 번 실수로 기업 다 죽이겠냐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사용자 없으면 회사도 없습니다. 길게 봐야 되고 이번에 고객들 살리려다 망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요. 계산하고 자리 보존하려다가 망하면 회사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하고 더불어서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같은 후속 법안들 추진 예정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정보보호 최소 투자 비율 의무화 부분이 있고요. 위약금 면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구제 실효성 제고,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등에 대해서 저는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약금 이야기가 지난번에 굉장히 크게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KT 쪽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받은 입장문을 보면은 현재 있는 SKT 사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또한 제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위약금을 내냐 마냐 그것은 사실은 면제를 하냐 마냐는 강론에 더 가깝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떠나겠다는 것이잖아요. 신뢰 회복 프로세스 가동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가동하겠다, 혹시라도 한 뭐 3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특히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객 보호, 고객 보호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FDS나 유심 보호 서비스, 뭐 유심 교체까지 보호에 집중해 왔는데 사실 고객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드리고 일단 한 가지 어제 대책을 이제 수립한 것은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를 저희가 조속히 설치해서 그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에서 지금의 어떤 우리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 공감을 하겠다고 하셨고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방안 요청을 드렸는데 고객 신뢰 회복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서 위약금 문제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드시는 건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호 대책, 그다음에 신뢰 회복 대책을 바로 발표를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떠나가는 것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위약금 문제 당연히 다시 나오고요. 이 부분은 대처를 빨리 하셔야 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VPN 이반티 얘기를 하셨는데 SKT는 SK쉴더스와의 파트너입니까? 예, 저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K쉴더스에서 이반티 VPN 장비에 대해서 해킹 관련해서 우려를 표방을 하고 그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체크리스트 10가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SKT에서도 텔레콤에서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확인해 보시면 어떡해요. 이미 지난해에 악성 코드 관련돼서 얼럿이 났었고 거기 관련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우스 코리아에 있었다. 올해 한 달 전에 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쉴더스에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10가지 대책 체크리스트 공유하면서 이러이러한 VPN 취약점이 발견이 됐으니 조치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약에 SK텔레콤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웃긴 꼴이고요. 최태원 회장 나오셔서 사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행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SK쉴더스의 능력을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안 조치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신뢰 회복 이 투트랙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장님께서 지금 아마 기술적으로는 리드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SK쉴더스에서 지금 VPN 장비에 대한 문제점 지난해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너무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부분은 특히 VPN 장비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적인 문제 체크하셔서 의원실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혜민 의원님, 가상사설망 VPN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죠. 30초.
제 예, 생각에는 여기 제가 설명을 하라는 걸까요? 그, 아니면은 그냥 네. 보고 있는 분들이 VPN에 대해서 네.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누구에게 이거는- 물어도 네,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고려대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던가 아니면은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VPN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장비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 VPN은 암호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 컴퓨터 간에 통신하는 모든 것을 암호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용하는 목적은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원격 근무를 할 때 회사 시스템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시죠. 예, 그 이반티 장비에 대해서는 쉴더스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들었다기보다는요. 저희 센싱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반티 장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이번 침해 사건이 나기 이전에 이미 조치를 파워 오프라든지 아니면은 격리라든지 아니면 신형 장비로의 대개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쟁점은 그 VPN 장비를 이반티라는 제품을 썼는데 그것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해킹과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방화벽을 쳤다고 답하신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 사이에. 그러니까 VPN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방화벽 다 있는데 뚫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네, 최선을 그 다해서 답이 안 했지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과천청사에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인가요? 예, 그럼 4시까지 출석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은 증인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4시까지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오늘 그 최태원 회장이 출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오늘 SK 측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나 약속을 못하면 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K 측에서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SK 유 대표님, 지난주 청문회 때 본 의원이 SKT 신뢰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약속을 요청드렸죠. 하나는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그 유심 보호 서비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번호 이동에 대해서도 그날 약속을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면제해도 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장님, 최고- 국민들이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바꾸는 나라예요. 기업 하나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정신 차리세요. 저희들이 위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셨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안 했으면 위증이에요. 영상이 있죠. 예, 어떻게 그럼 그런데 계속 SK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사장님? 과기정통부가 그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 해석을 하신다면 그 유권 해석을 참조해서 이사회와 조금 전 말씀드린 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그 SK에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 이런 거 발표했죠. 여기 보면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회사의 존립 기반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위약금 면제를 하면 해지해서 번호 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거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SKT는?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될 거예요. 10배면 대충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한 해약 이후로 지금 사태 이후로 해킹 이후로 한 25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한 250만 명 예상한다는 거예요? 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해약하면 위약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250만 명이 얼마 들어요? 2,500억입니다. SKT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조 8천억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얼마예요? 5,590억이에요. 올해 이 예상치대로 가면 2조 2천억이 넘어요. 지금 얼마 든다 그랬어요? 10만 원씩 하면 2,500억? 근데 의원님 예를 들어 이제 300만의 고객이 움직이시면 그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그 고객께서 이제 한 3년 정도 보통 계시는데 3년치 매출로 계산하면 사장님, 몇 여기 조 단위가 SKT 됩니다. 자료에는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원에선 해지로 수조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약금만 따지면 2,5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은 그렇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근데 그거는 정확히 예측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8천억이 났고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5,590억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몇 천억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저번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룹 회장은 어제 사과한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진정성이 없잖아요. 저는 SKT가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SKT 작년 매출이 얼마예요? 별도 기준으로는 한 12조 정도입니다. 12조 뭐 17조 그렇죠. 연결 기준은 17조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정보보호 투자액 600억 아니에요, SKT. 가장 적은 정보보호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매출액의 0.56%, 영업이익 대비 3%예요. KT나 LG U+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썼어요.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형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지금 SK가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거죠. 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엄청 치렀잖아요. 가서 불안해하고 줄 서서 유심 갈라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그 비용은 추산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거를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통신 1위 기업이 그렇게 무책임해요? 그리고 아까 비용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드네요. 위약금이 1인당 10만 원이라고 평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전 한 50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SK텔레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좀 더 복잡한 사안이라서 쉽게 의사결정을 낼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아니 제가 계속 소탐대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하고 수습을 하면 SK는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 더 이익이에요. 확실한 1위 기업으로서 신뢰 줄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잘못하면은 끝없이 추락하거나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런 판단을 못 하세요? 그리고 기술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2,300만 명 국민의 반이 SKT를 쓰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아니 여기 책임을 청문회장인데 지도록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답변하지 마세요. 저번에 하겠다 그러고 지금 답변은 또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도대체. 위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최태원 회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 지실 수 있어요. 최태원 회장님. 위약금 계속 못 하겠습니까? 지금 뭐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통신 이동통신 생태계와 또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어떤 여러 가지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 국민들의 복합적으로 피해나 있어서, 예.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SK만 중요한 거예요? SK 주주들하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저희들이 일단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그 보상과 배상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아주 분노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회장님도 안 나오시고 사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가입자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어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아니 그 많은 가입자나 국민들이 1위 기업을 만들어주고 수십 년 동안 가입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뢰를 이렇게 깨버려요? 그냥 기업 논리로? 신뢰 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회복하도록. 제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그 과기부 장관님, 네. 이용약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약관이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 그럼 차관님 얘기하세요. 네, 예. 네, 통신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저희가 접수받습니다. 승인을 하는 건가요?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인가요? 다만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저희가 들어오면 아직 무조건 그러면은 신고하면 해줍니까? 내용을 검토 확인합니다. 검토 안 합니까? 검토합니다. 검토하죠. 네. 거기에 그러나 뭐 규칙 신고 사유가 사항- 있을 때 네.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용약관 SKT 이용약관에. 네, 네, 맞습니다.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기부에서 그 이용약관 그렇게 해줬으니까 SKT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 문제? 네,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률 검토 그 자문을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 조사 결과들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지금 번째로는 판례 부분도 같이 지난번에 병행해서 1차 보고 청문회 있단 때 세 군데 로펌에 법적 자문 검토했다 그랬어요.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결과 나왔나요? 일단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요. 어제 아침에 받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 군데가 다 나왔나요?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예. 그걸 종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주셨던 제기해 주셨던 문제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네. 그 지금 이렇게 혼란이 커지는데 빨리 조속히 법적 검토를 공개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기부도 책임이 있어요. 이용약관 승인한 기관이기도 하고. 주셨던 기책사유에 정해져 있는 약관에 대해서 기책사유의 범위한 내용 판례 부분 같이 보고 있다는 아니 그리고 말씀을 그 올리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조사처에 이렇게 해서 면제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면제에도 이상이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리를 했어요.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럼 위원님, 빨리 그 세부 지금- 내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SKT는 법적 검토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과기부에서 과기정도부 법적 검토에 안 대한 해주니까 말씀을 안 한다고 지금 SK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적 검토라는 내용이 귀책 사유에 해당 여부, 면책에 이르는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례, 그 다음에 저희의 자문 거기에다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기 SKT 사장님, 예. 그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여기 로펌 결과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결과 나오면 즉시 이행하겠습니까? 위약금 문제? 근데 저희 내부 로펌도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부분도 예, 같이 아니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검토 이렇게 하고 그 과기부에서 4개 로펌에 줬는데 그걸 그 결과를 부정하고 SKT 내부 관계하는 로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SK는 하기 싫은 거죠 위약금 주는 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임팩트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번에 얘기하신 건 위증이에요? 1차 청문회 때? 그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됐어요. 예. 그만했어요. 위증으로 고발할게요.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 그 네. SKT 해킹 관련해서 ISMS 인증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부의 대표적인 인증 제도인데 이번 사고가 있을 때 전혀 역할을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쨌든 감독의 의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좀 어떻게 이게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관님 현재 저기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서면 심사를 거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하고 상의했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하고 그다음 모의 해킹 훈련까지도 좀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